명절이 끝나면 사위가 먼저 전화합니다. 어머님 잘 들어가셨어요? 그 목소리는 다정합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 뒤에는 한 번도 꺼내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장모님이 물으면 사위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단어로 모든 감정을 포장합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았을까요? 정말 감사하기만 했을까요? 사위가 끝까지 삼킨 말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심리학은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삼킨 말을 절대 소화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곱씹고 부풀리고 원래보다 더 크게 되돌려 보냅니다. 이 영상은 사위에게 서운한 장모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위의 침묵이 걱정되는 장모님, 아들 같은 사위를 진심으로 아끼는 장모님, 딸의 결혼이 오래도록 단단하게 바라는 바로 그 장모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위가 장모에게 절대 말 안 하는 세 가지, 그리고 그 침묵이 뇌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로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나면 사위의 괜찮습니다가 완전히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딸 부부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열쇠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사위가 아무 말 안 하면 불만이 없는 거지. 하지만 뇌과학의 대답은 정반대입니다. 침묵하는 사위의 뇌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보호적 완충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코인과 케네스 스미스가 1991년에 발표한 이론으로 원래는 심장질환을 겪는 부부가 서로의 질병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다룬 관계 중심 대처 모델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보호적 완충이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자기 걱정을 숨기고 불만을 부정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양보하는 행위입니다.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리잔을 들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잔이 깨질까봐 한쪽 손으로 받치고 다른 손으로 감싸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들고 있는 것. 그것이 보호적 완충입니다. 사위가 장모 앞에서 하는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장모님의 마음이 상할까봐, 아내가 중간에서 곤란해질까봐, 가족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사위는 불편함을 삼키고 괜찮습니다를 내뱉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9년차 한 사장님. 장모님과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장모님의 육아 조언이었습니다. 한 사장님은 아이를 자율적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명절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이면 한글은 떼야지. 옆집 손주는 영어 학원도 다닌다더라. 엄마가 이렇게 안 시키면 나중에 후회해. 한 사장님의 속은 끓었습니다. 우리 아이인데 왜 자꾸 비교를 하시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네, 생각해 볼게요. 그는 장모님의 감정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감정은 아무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9번째 명절이 지나고 한 사장님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내가 안 갈 수도 있어. 아내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사위의 갑자기는 장모님에겐 갑자기였지만 사위의 뇌에서는 9년째 진행 중이었습니다. 또 다른 가상의 사례입니다. 결혼 5년차 최 부장님. 장모님은 경제관념이 확고한 분이셨습니다. 명절마다 은근히 물으셨습니다. 요즘 회사는 좀 어떠니? 아파트 대출은 얼마나 남았어? 이내 사위는 작년에 차를 바꿨더라. 최 부장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연봉이 부족하다는 뜻인가? 장모님이 나를 만만하게 보시는 건가? 하지만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 부장님은 그 자리에서 세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코인과 스미스가 정의한 보호적 완충의 세 가지 요소. 하나, 걱정을 숨기기. 둘, 불만을 부정하기. 셋,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양보하기. 그는 완벽한 보호적 완충자였습니다. 문제는 완충제에도 수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2007년 미국 폭스체이스 암센터의 샤론 매니 연구팀이 유방암 초기 환자 부부 235쌍을 대상으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보호적 완충은 역설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관계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보호적 완충의 부작용, 즉 심리적 고통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모님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위일수록 더 열심히 참습니다. 더 많이 삼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반대로 장모님에게 별 감정이 없는 사위는
애초에 참을 필요가 없으니 보호적 완충 자체가 적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말을 안 하는 사위가 더 성의 없는 사위가 아닙니다. 말을 참는 사위가 오히려 더 장모님을 아끼는 사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조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언어학자 구현정 교수가 국립국어원을 통해 2014년에 내놓은 예비 연구로 기혼 남성 226명을 대상으로 장모 사위 대화 시태를 인터넷 설문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결과가 놀랍습니다. 한국 사위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미만 장모를 만나고 대면 대화 시간은 5분 미만이었습니다. 대화 수준을 분석했더니 파웰의 5단계 의사소통 분류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상투적 대화가 최빈값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말 수준의 대화만 오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더 주목할 통계가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장모 사위의 경우 대화 시간이 오히려 가장 짧았고 만족도도 가장 낮았으며 대화 회피 경향이 가장 높았습니다. 가까이 사는데 대화가 더 없다. 이것이 보호적 완충의 현실입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사위는 더 많은 것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위가 장모에게 말 안 하는 첫 번째, 그것은 불만입니다. 하지만 불만을 숨기는 이유는 무례함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보호적 완충이라는 심리기제가 작동해서 사위는 장모님의 감정을 지키기 위해 자기 감정을 가둡니다. 그런데 가둔 감정은 어디로 갈까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뇌 안에서 전혀 다른 형태로 변합니다. 그 비밀이 두 번째 이론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하버드 대학의 데니얼 웨그너 교수가 1994년에 발표한 역설적 사고 과정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설명하기 전에 유명한 실험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웨그너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로 흰 곰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참가자들은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생각하지 말라고 할수록 흰 곰이 머릿속에서 더 자주 떠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억제를 멈춘 후 이제 마음대로 생각해도 됩니다. 라고 하자 흰 곰을 떠올리는 빈도가 처음부터 자유롭게 생각한 집단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웨그너는 이것을 반등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억누른 생각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스프링처럼 압축되었다가 손을 놓는 순간 더 세게 튀어오릅니다. 이것을 사위의 상황에 대입하겠습니다. 장모님이 명절 식탁에서 말씀하십니다. 임의 사위는 이번에 과장됐다더라. 사위의 뇌 안에서 즉각적으로 두 가지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하나는 의도적 작동 과정. 이 말에 반응하면 안 돼. 웃고 넘겨야 해. 장모님은 나쁜 뜻이 아니야. 의식적으로 감정을 누릅니다. 다른 하나는 역설적 감시 과정. 이 시스템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내가 혹시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건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 화라는 감정을 계속 불러옵니다. 결과적으로 사위의 뇌 안에서는 화를 내지 말자는 명령과 화가 나고 있는지 확인하자는 감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오히려 분노가 증폭됩니다. 장모님은 한마디 하시고 잊으셨지만 사위의 뇌는 그 한마디를 집에 돌아간 뒤에도, 일주일 뒤에도, 한 달 뒤에도 반복 재생합니다. 구체적인 가상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결혼 11년 차 이 과장님. 장모님은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딸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명절마다 이 과장님에게 은근히 물으셨습니다. 요즘 우리 딸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서방이 좀 더 챙겨줘야지. 이 과장님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도 힘든데 나는 누가 챙겨주나? 하지만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 과장님의 머릿속은 장모님의 그 한마디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한다는 건가? 장모님 눈에 나는 부족한 사위인 건가? 아내도 같은 생각인 건가? 잊으려 할수록 선명해졌습니다. 웨그너의 흰 곰이 이 과장님의 머릿속에서 장모님의 얼굴로 바뀌어 앉아 있었습니다. 11번째 명절이 지나고 이 과장님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장모님 앞에서 더 이상 괜찮은 척 못하겠어. 아내는 처음으로 남편의 침묵 뒤에 숨은 폭풍을 봤습니다. 당신의 사위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당신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 우리 딸 좀 고생시키지 마. 이 나이면 집 한 채는 있어야지. 네, 부모님은 이런 건 안 해주시니? 이 말들은 장모님에게는 걱정이자 사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위의 뇌에서는 그 말이 억눌릴수록 부풀어 오릅니다. 웨그너의 실험이 증명한 바 그대로 참으라고 할수록 뇌는 더 기억합니다. 사위가 명절 후 유독 말이 없어진다면
유독 차분해 보인다면 그것은 잊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뇌 안에서 쉰곰이 뛰어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사위가 장모에게 말 안 하는 두 번째, 그것은 상처입니다. 장모님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위에게 꽂힌 말은 뇌가 알아서 증폭시킵니다. 억누르면 사라질 줄 알았던 그 감정은 뇌 안에서 반등을 거듭하며 원래 크기의 몇 배로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불만도 아니고 상처도 아닌 사위가 가장 깊이 숨기는 마지막 한 가지.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하버드 대학 출신 임상 심리학자 데이나 크로울리 잭이 1991년에 발표한 자기 침묵 이론입니다. 잭 교수는 원래 여성의 우울증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기 생각과 감정을 억제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 이론은 본래 여성을 대상으로 출발했지만 관계 속에서 자기를 침묵시키는 심리 기제는 사위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침묵에는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외면적 자기인식. 상대방이 원하는 내 모습대로 행동해야 해. 둘째, 자기 희생. 내 욕구보다 관계가 더 중요해. 셋째, 자기 검열. 이 말을 하면 관계가 깨질 수 있어. 넷째, 분열된 자아. 겉으로 보이는 나와 속의 내가 다르다. 이 4가지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사위입니다. 가장 깊은 가상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14년 차 박 이사님. 장모님은 딸을 끔찍이 아끼는 분이셨습니다. 박 이사님에게도 잘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딸에 대한 걱정이 워낙 크셔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시집와서 고생이 많아. 박 이사님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 존재가 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아내를 고생시키는 사람인가? 장모님 눈에 나는 딸을 힘들게 하는 존재인가? 하지만 그는 이 감정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네, 더 잘하겠습니다 했고 장모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먼저 챙겼습니다. 제게 이론으로 보면 박 이사님은 완벽한 자기 침묵 상태였습니다. 외면적 자기인식, 좋은 사위의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자기 희생, 내 자존심보다 가족 화합이 중요하다. 자기 검열, 이 말을 하면 아내가 곤란해진다. 분열된 자아,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다. 14년째 자기 침묵을 유지한 박 이사님에게 어느 날 몸에 신호가 왔습니다. 원인 모를 가슴 통증.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전에 심해지고 명절이 끝나면 나아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신체화라고 부릅니다.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몸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하나의 가상의 사례입니다. 결혼 7년차 김대리님. 장모님은 사위를 편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사위를 소개할 때마다 우리 사위 아직 대리야. 그래도 착하니까 괜찮아. 하셨습니다. 장모님의 의도는 겸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대리님에게는 공개적인 평가로 들렸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한 사위입니다. 라는 공식 발표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대리님은 그 자리에서 웃으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뒤 아내에게도 친구에게도 누구에게도 이 감정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제게 자기 침묵 이론의 세 번째 요소, 자기 검열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말하면 속 좁은 사람이 되겠지? 장모님이 나쁜 의도가 아닌데 이걸로 불편해하면 내가 이상한 거지? 사위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자기 검열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자기 검열이 오래되면 사위는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3가지 이론을 통합하겠습니다. 보호적 완충. 사위는 장모님의 감정을 지키기 위해 자기 불만을 삼킵니다. 역설적 사고 과정. 삼킨 말은 뇌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반등을 거듭하며 증폭됩니다. 자기 침묵. 증폭된 감정을 그래도 표현하지 못하면 사위의 자아는 서서히 침식됩니다. 이 세 이론이 동시에 작동하면 사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장모님 앞에서 불편한 정도입니다. 다음에는 명절이 다가오면 짜증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장모님에게 못하는 말이 아내에게로 방향을 틀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처가살이 남성은 1990년 약 18,000명에서 2010년대 초 약 5만 3천 명으로 약 3배 늘었습니다. 맞벌이와 육아 부담으로 장모와 사위가 한 집에 사는 경우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모와 사위의 갈등은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사위가 조용할수록 갈등의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위가 당신 앞에서 늘 괜찮습니다만 했다면, 한 번도 불만을 말한 적이 없다면, 항상 웃기만 했다면, 그건 사위가 당신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을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딸의 행복을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위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가장 무거운 형태의 배려입니다. 이제 질문은 달라져야 합니다. 사위가 왜 말을 안 하지?가 아니라 사위가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준 적이 있었을까? 사위가 장모에게 말 안 하는 세 가지. 하나, 불만. 장모님의 마음이 상할까봐 보호적 완충으로 삼킵니다. 둘, 상처. 장모님이 의도하지 않은 말이 사위의 뇌에서 역설적으로 증폭됩니다. 셋, 자기 상실. 오랜 침묵이 사위의 자아를 갉아먹고 겉에 나와 속의 내가 갈라집니다. 이 세 가지가 쌓이면 사위는 장모님 앞에서 점점 더 작아지고 결국 관계 자체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론이 문제를 설명했다면 세 가지 이론이 해법도 가르쳐줍니다.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호적 완충을 해제하는 법. 사위에게 솔직히 말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명절에 사위와 단둘이 잠깐 앉을 기회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서방, 혹시 우리 집 오는 게 불편한 건 없어? 있으면 편하게 말해. 이 나이에 체면 차릴 것도 없어. 사위가 바로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 하나가 보호적 완충의 벽에 첫 번째 균열을 냅니다. 둘째, 역설적 반등을 줄이는 법. 비교하는 말을 멈추십시오. 땡땡매 사위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사위의 뇌에서 흰 곰이 됩니다. 한 번 말하면 한 달을 떠돕니다. 대신 이렇게 바꾸십시오. 우리 서방이 요즘 바쁠 텐데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비교를 인정으로 바꾸는 것. 이것만으로 사위의 뇌에서 반등 효과가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자기 침묵을 풀어주는 법. 사위의 역할이 아니라 사위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좋은 사위라는 평가 대신 네가 우리 가족이라 참 든든하다는 소속감.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네가 있어서라는 존재 인정. 재계 연구에 따르면 자기 침묵을 해제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는 당신은 역할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당신에게 마음이 선생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말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시어머니에게 힘들다 못하고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셨던 시절. 남편에게 외롭다 못하고 혼자 부엌에 서 계셨던 저녁. 자식에게 보고 싶다 못하고 전화기만 바라보셨던 밤. 당신도 평생 보호적 완충을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당신도 삼킨 말이 뇌 안에서 수천 번 반등했을 것입니다. 당신도 겉에 나와 속의 내가 달랐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십니다.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사위의 침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당신뿐입니다. 당신도 같은 침묵을 견뎌왔으니까요. 사위가 말 안 하는 세 가지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나는 이 가족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 소망은 사위만의 것이 아닙니다. 장모님, 당신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남편, 자식, 며느리, 사위, 모든 가족 앞에서 당신도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완벽한 장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실수한 적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오늘이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침묵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이 사위의 침묵을 이해하는 첫 걸음입니다. 주변에 사위와의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보내주십시오. 서운함 대신 이해가, 오해 대신 통찰이 전해질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입을 닫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심리학적 이유를 다루겠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른들의 심리였습니다.